네, 안녕하세요. 강 선생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2028년도 대입 개편제죠. 이거 대입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입시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수시, 정시, 그리고 검정고시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마도 지금 중학생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들은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같이 첨부를 드리겠지만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입 개편안 제가 주목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이에요. 당연하게도 위원풀 구성, 위원 구성, 출제 이후 여기서 지금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사교육자의 영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를 마련해서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는 사실 시행이 되고 사회에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수능인데요. 정말 요약본도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8년 수능부터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국어, 수학, 사회 모두 공통수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그대로겠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폐지하게 됐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수능 출제에서 심화 수학을 뺀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기하 벡터 있었어요. 근데 벡터 부분이 빠지고 지금 학생들은 기하 부분만 배웁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그것도 폐지가 된다 라는 내용의 심화 수학 제외라는 문구가 있네요. 통합형, 융합형 수능 개편의 취지에 맞게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수학에서 같은 점수를 맞은 원점수를 맞은 기하 응시자보다 보통은 확률 통계 응시자가 표준 점수가 대부분 낮아요. 낮은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런 경향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응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응시해야 원점수 자체가 높아지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기회였는데 이것을 획일화시키기 위해 없앴다는 것입니다. 공대 가려면 공간에서의 활용과 설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진다는 얘기죠. 학생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회나 과탐도 통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탐 기준으로는 원, 투 과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지금 학교 체계에서는 사실 1학년 내신에서 통합과학을 다룬 다음에 2학년부터는 과중이나 자사 학생들만 3가지 과탐 1과 3학년 올라가서 2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모든 탐구 부분에서의 시험을 다 준비해줘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구간이 명관이라고 해서 내신 때 배운 과목들을 수능 공부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쉽다기보다는 어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과목을 다 겉핥기식으로 배워줘야 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드랍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학과 교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이수를 안 하면 되었어요. 신청을 안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8년 수능부터는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더욱 어려워지는 부분은 내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진입할 포인트가 생깁니다. 내신 부분을 볼게요. 내신 부분의 경우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많은 학원들의 설명회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과 성적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세특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원래는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만 1등급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1등급이 되고 2등급은 11등부터 33등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잘하는 학생이 진짜 잘하는지 구별하는 수단이 이제는 내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학생이 정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더욱 유리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자사특목 학생들이 활동이 정말 우수해요. 활동이 정말 우수한데 내신이 안 좋은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하지만 내신에서의 퍼센테이지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자사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내신은 크게 상승할 것이 당연한 거고요. 평균 3등급대 학생들도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자사특목 경쟁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점수와 성취도, 상대평가 과목들이에요. 제가 대학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를테면 상대평가 제도로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교과목에 가중치를 둘까요? 아니면 절대평가인 과목들의 가중치를 둘까요? 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입시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네, 세 번째로 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안이 있어요. 사실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환산 내신을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주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검정고시 학생이 대학 가기 쉽다라는 걸 보면 오히려 검정고시에서 100점 받는 난이도가 정말 쉽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고에서 인서울 하고 싶은 학생, 혹은 자사 특목에서 최상위 학교 노리는 학생, 내신을 1학년이나 2학년 때 살짝 못 받거나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나오는 학생들은 분명히 자퇴 후에 정시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정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시에 비해 올라가게 된 것이니까요. 실제로도 지금은 이렇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검정고시 학생 합격자 수는 감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5,000명 초반이었다가 2024년 지금 현재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최고치를 찍었어요. 수시에서는 사람들 많이 뽑겠다고 하고 내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플레 현상을 통해서 변별력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의 난이도 자체는 또 올려가고 있어요. 학교 생활은 더욱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지게 되고 개개인별로 솔루션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퇴 후에 아직 변화가 크지 않은 정시를 2년간 공부한다면 수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눈에 보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내신 못 잡은 학생들은 숙려제 신청해서 1학년 2학기 기점으로 빠르게 자퇴하게 되고요. 검정고시 티칭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지도 눈에 보입니다. 입시와 연관해서는 이점이 되게 커요.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검정고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논술이랑 정시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계열을 포함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논술로 뽑는 숫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논술은 정시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즉 학교 생활에서의 학생부를 만드냐 혹은 논술과 정시를 병행하느냐,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8년 대입 개편한 이후로 내신과 정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집에 가신 다음에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부전공도 마찬가지고 올해 입시 정말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2028년도부터는 모든 입시가 거의 리셋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선생이었습니다.